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농어업인 수당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끝나 내년 예산에 도비부담분 375억 원을 편성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60%, 시군 40% 분담 비율로 예산 편성이 끝나면 내년에 도내 농어업인 8만 5천 가구에 가구당 70만 원씩 모두 625억 원의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건설과 관련해 역사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북부선 고성 구간이 43.4km에 이르지만 간성역 외에 종착역인 제진역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있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며 화진포의 역사를 신설해달라고 청와대와 국회 통일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앞서 양양군 번영회는 북부선 역사가 2개인 강릉과 고성과 달리 양양은 1개만 계획됐다며 분단의 상징성이 큰 38선 부근에 가칭 38선역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대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자리 잡은 관광지가 예전과 달리 점점 인기를 잃고 있습니다. 관광 소비 행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환경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대책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비 사업이 한창인 국립공원 오대산 소금강 지구입니다. 오래된 상가 시설이 철거되고 지난해부터 신축 상가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소금강 탐방객은 코로나19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작년을 비해 봐도 거의 50% 이상은 줄었다고 봐야죠. 게다가 탐방객 감소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최고 30% 가까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광 편의시설과 축제 등이 다양한 해안이나 도심 관광지에 밀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설악동이나 오색지구 등 산간 관광지는 대부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전과 다른 만족감을 갖고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주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던 그런 숲길이나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그대로이란 말이죠.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 건설이나 신규 등산로 개설 등 대규모 투자 개발을 포함한 산림관광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국립공원 보호 등 환경 문제와 관련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관광 행태 변화에 맞춰 지역 주민과 자연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묘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연휴 기간 강원 동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 전망이어서 해안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겠다며 백사장과 방파제, 해안가 저지대 등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성군은 올해 5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토성면 도원리 산림 30만 제곱미터에 연말까지 14억여 원을 들여 벌채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인근 산림 7만 제곱미터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진부령 흘리 지역 6만 제곱미터를 복구하고 14억여 원을 투입해 축대와 수로 설치 등 산지 사방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이달부터 12월 12일까지 2달여 동안 2020년 하반기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합니다. 이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기간을 운영해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급여, 매출 채권 등의 압류 처분과 동산 압류 공매 처분을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역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 30명을 배치해 운영합니다. 방역요원이 배치되는 곳은 정선 아리랑 시장과 화암동굴, 벅스랜드, 레일바이크, 아리힐스와 삼탄 아트마인 등 관광지 15곳입니다. 방역관리 요원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일깨우고 발열 검사와 시설물에 대한 소독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경찰의 112 신고 출동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방경찰청의 긴급 신고 출동 시간을 보면 올해 강원청의 평균 출동 시간은 6분 35초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분 30초 늦고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늦은 것입니다. 특히 강원청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6분대 아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청은 강원 지역 순찰차 한 대의 관할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출동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강원도에서 연평균 4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가 2017년 39건에서 2018년 4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전국의 쾌청한 하늘에 드러났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한편 태풍 차놈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풍랑특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서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강릉 20도, 동해 18도, 태백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우려가 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 차례 비가 지나고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